건강과 행복의 비밀, 다정함에 숨어 있대요. 혹시 건강이 단순히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는 것으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답니다. 건강, 정말 병원에만 달려있는 걸까요? 요즘 의학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던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치료 방법도 다양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은 마냥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대요. 비만이나 우울증, 안타까운 선택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그렇다면 비싸고 좋은 치료만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 연구를 통해 건강은 단순히 병이 있고 없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사는 환경, 직장, 그리고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답니다. 토끼 실험이 알려준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토끼 실험이 있었어요. 토끼들에게 지방이 많은 사료를 먹여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죠. 대부분의 토끼들은 예상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커졌답니다. 그런데 딱 한 무리의 토끼들만 혈관에 지방이 훨씬 적게 쌓였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 토끼를 돌보던 연구원에게 있었어요. 그 연구원은 토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말을 걸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며 키웠대요. 바로 애정이 병에 걸리는 토끼와 건강한 토끼를 가른 것이었죠. 이처럼 다정한 보살핌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토끼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이제는 이 토끼 효과처럼 다정함이 약만큼이나 효과적인 진통제이자 치료제, 비타민이고 영양제라는 사실이 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다정함,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요? 현대의학에서 발견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다정한 사회적 관계가 우리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애정,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밀함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다정함은 우리가 질병에 덜 걸리게 도와주고 아플 때 더 빨리 낫게 해주며 심지어 더 오래 살게 해준대요. 반대로 외로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나 따뜻한 환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 있답니다. 다정함은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명약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잊지 말아요. 일상에서 다정함을 실천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다정함을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껴안는 것,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모두 다정함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껴안고 뽀뽀하고 손을 잡으며 스킨십을 늘리면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된답니다. 소파에 함께 앉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도 좋고요. 만약 혼자 산다면 미용실이나 네일샵, 마사지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눈을 더 자주 마주치고 휴대폰 사용을 줄이며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을 하며 웃고 농담을 나누는 것도 좋겠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포옹이나 하이파이브를 잊지 않는 것도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결혼 기념일에 함께 축배를 드는 것도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방법이랍니다. 기분을 푹 돋고 긴장을 풀며 장난스럽게 구는 것도 다정함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지는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의 좋은 일이나 중요한 순간을 함께 축하해주고 짧은 편지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멀리 사는 친구들과는 그룹 채팅이나 전화통화로 꾸준히 연락하는 것도 좋고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서로 소개해주는 것도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수업을 듣는 것도 좋겠죠. 친구들과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보거나 박물관 투어, 요가 수업, 북클럽 같은 목적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어색함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당신을 웃게 만드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책이나 영화, 코미디 영상, 반려동물이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더하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작은 친절은 큰 기쁨을 준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도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카페 직원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름을 기억해주거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사소한 행동도 긍정적인 연결을 만든답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곳이라면 친구와 함께 가는 것도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보호소 봉사활동을 통해 동물을 돌보는 것도 따뜻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랍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잘 다가갈 수 있답니다. 직장에서도 다정함을 실천할 수 있어요.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나 가족,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해요. 업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나친 부탁은 거절하며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퇴근 후나 주말은 개인 시간이라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근무 시간 외 업무 메일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락하기 전에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죠. 직장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기를 푹 돋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에요. 동료들에 대한 뒷담화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아요. 잠시 명상을 하거나 낮잠을 자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상사라면 직원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노력은 창의성을 높이고 병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대요. 무엇보다 스스로 상냥한 동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직장 문화가 너무 지지적이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나만의 목적을 찾는 것도 건강에 중요하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세상은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해요. 당신의 관심사를 키우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진 찍기, 글쓰기, 요리, 춤, 노래, 악기 연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겠죠.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가 있다면 함께 해보는 것도 좋고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해 보세요. 무료 강좌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답니다. 공동체와 더 연결된 느낌을 받는 것도 좋고요. 칸 아카데미나 쿠세라, 유튜브 같은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저렴하거나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도 있어요. 성찰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나만의 목적 의식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때로는 행동하면서 영감을 얻기도 해요.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명성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하지 말고 당신이 진정으로 열정과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답니다. 지역 초등학교에서 멘토링을 하거나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좋겠죠. 당신이 가진 어떤 기술이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처럼 당신의 재능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콘서트나 사회적 영향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당신도 몰랐던 당신에게 꼭 맞는 일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함께하는 삶, 우리 동네를 돌보는 것도 다정함이래요. 우리가 사는 동네와 이웃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공동체 의식을 키워줄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 더 애정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네를 둘러보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치 동네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쓰레기 몇 개를 줍거나 꽃을 심고 지저분한 낙서를 지우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벽화를 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글씨를 써보는 것도 좋겠죠. 파머스 마켓을 방문하거나 공동밭을 지원하는 것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이나 재능이 있다면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동네에서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기존의 공동체나 가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식물을 사거나 선물해서 자연을 집 안으로 들여와 보세요. 식물을 돌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돌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공동 녹지를 가꾸는데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 동네에 녹지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답니다. 비어있거나 쓰레기로 가득 찬 공터가 있다면 이웃들과 함께 청소하고 꽃이나 식물을 심는 것도 좋겠죠.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욱 의미 있을 거예요. 나무와 풀이 동네 환경을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사소한 친절이 만드는 나비 효과 믿어지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까요?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면서 가족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 것, 이웃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 직장 동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파도처럼 퍼져나간답니다.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 변화가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승수 효과는 친근하게 건네는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대요. 우리가 매일 하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과 경험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문화적 구조를 만들어낸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건강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깊이 받는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선택들은 우리의 정서적 행복을 키워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많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데 도움을 줘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늘리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질병 상황에서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정서적 건강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때로는 혼자 노력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랍니다. 건강한 삶은 의사 선생님 진료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노력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야 해요.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둠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빛으로만 할 수 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우리는 함께 두려움에 맞서고 우리 자신과 서로의 행복을 보살피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공정함과 친절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만드는 나비효과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면 좋겠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진정한 건강,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건강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수많은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답니다. 진정한 건강을 얻으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삶에서 목적 의식과 기쁨, 그리고 의미를 찾는 선택을 해야 해요. 매일 인간의 가치와 서로 돕는 마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요인들과 인간에 대한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힘이 있답니다. 친절함과 사랑은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는 풍족한 자원과 같아요. 건강에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랍니다.